저는 10년 동안 아토피를 경험하고 색소 침착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깨끗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피부 색소 침착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아토피나 습진으로 인한 색소 침착은 염증 후 과다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은 일반적인 색소 침착과 다르게 치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토피와 습짐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꼭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증상 중에 하나인 색소 침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색소 침착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미, 주근깨, 흑자, 오타모반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색소 침착은 염증 후 과다 색소 침착 증상에 해당합니다. 피부에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피부 표피에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색소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표피에 발생하는 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염증이 지속되면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점과 같이 이제 진피층에 발생한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레이저 시술로 태우지 않으면 색소 침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표피에 생긴 색소 침착은 특히나 이렇게 아토피나 습진 때문에 염증 후 과다 색소 침착 증상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염증을 해결하는 것이 흉터와 착색 없이 색소 침착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염증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아토피나 습진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잘 낫지 않고 완성화가 되다 보면은 아토피나 습진이 낫는 것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이 질환은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 질환 자체는 내가 치료를 포기를 했고 그래도 이 색소 침착만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제 당장 색소 침착 때문에 드레스를 입을 때 너무 신경이 쓰일 것 같으니까 이제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단결에 계속 긁다 보니까 레이저 시술을 해서 색소 침착을 태우더라도 피부색이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레이저 시술을 받고 계신 이제 피부과에서도 이거는 아토피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치료를 찾아보시다가 오게 된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스테로이드는 발라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그때뿐이고 이제 부작용도 겪어봐서 다시 이걸 쓰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도 과거에 아토피가 심했을 때 특히나 얼굴에 잘 보이는 특히 입술 주위 여기에 이제 건조하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색소 침착이 어둡게 돼서 화장으로 가리려고 해도 잘 가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팔 접히는 부위, 무릎 접히는 부위 이런데 색소 침착이 신경이 쓰여서 떼낀 것처럼 어두우니까 여름에도 긴 바지만 입거나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아토피 습진 이런 환자분들을 봐도 팔이나 다리에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심한 분들은 여름에도 이제 긴 팔이나 긴 바지를 입어서 웬만하면 가리시고 이제 얼굴에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심한 분들은 피부가 아토피나 습진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여도 최대한 화장으로 색소 침착을 가리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색소 침착을 가리는 것 자체가 미봉책이고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색소 침착이 더 진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제 경우에도 이제 청소년기에 남는 시설에 굉장히 민감한 나이다 보니까 막 여름에 덥고 더위도 많이 타는데 긴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땀이 더 많이 차고 그럴 때면 이제 더 벅벅 끓게 됐다 보니까 더 상처가 생기고 색소 침착도 더 심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입술 주변에 이렇게 색소 침착이 있으니까 화장을 해서 가리려고도 해봤는데 이제 이 부위가 항상 건조하고 각질이 뜨니까 화장이 잘 먹질 않고 그래서 더 덧바르다 보면은 더 피부가 자극되고 더 건조해지고 이러기를 반복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더 가렵고 각질도 더 뜯게 되고 또 외모가 이러다 보니까 우울해져서 먹는 걸로 풀다 보면은 또 피부가 더 가렵고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좀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피부 상태를 보시면 색소 침착 없이 굉장히 말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목에 주름은 조금 남았기는 했지만 뭐 피부가 얼룩덜룩하진 않거든요. 팔 접히는 부위나 뭐 입술 주변 이런데도 뭐 색소 침착이 있었을 거라고는 거의 상상이 안 가는 상태죠. 제가 아토피가 뭐 안심했던 거 아니냐, 오래 있었던 게 아니어서 괜찮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저도 스테로이드를 발라도 막 진물 때문에 연고가 안 발라질 정도로 증상이 심했던 적도 있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10년 넘게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아토피로 고생을 했는데도 이렇게 색소 침착이 없어질 수 있었던 거는 염증의 원인과 유형,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백 크림이나 레이저 이런 시술 없이도 염증을 해결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색소 침착 이외에 태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태선화를 단순히 아토피로 인한 흉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로 하나도 가렵지 않고 건조하지도 않은 그런 피부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두껍고 거칠다 라고 한다면 아토피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정말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진료를 하면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태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단지 이제 전만큼 벅벅 긁을 정도로 가렵지가 않다 뿐인 거지, 건조하다든지 옷이나 땀, 뭐 계절 변화 이런 외부 자극이 있으면 다시 긁는 분들에게서 태선화도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반대로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아토피가 있어서 피부색이 얼룩덜룩하고 뭐 손가락 이 주름에 그 두꺼워졌던 분들도 염증이 완화되면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색소 침착도 옅어진 케이스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피부가 원상복구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목에 주름 같은 거는 아토피 때문에 상처나고 퇴선되었던 자국이 약간 주름처럼 남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흉터나 색소 침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부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염증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염증을 완벽하게 해결을 한 이후에도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남았다면 그것은 이미 염증으로 피부가 정말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 흉터가 남은 겁니다. 넘어져서 우리가 쓸린 상처를 생겼을 때 얕은 것은 그냥 딱지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원상복구가 되지만, 심하게 다친 상처는 흉이 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레이저나 다른 시술은 아토피나 습진이 다 나은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을 다 해결하고 나면 회복되는 피부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시술해야 할 범위도 최소화하고, 그러면 비용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토피나 습진으로 인한 색소 침착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염증의 원인과 유형, 이 부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서 올바르게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